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뛰어 올랐습니다. 몇몇 주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데 곧 경제가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가량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유가는 다시 한번 급락을 했죠. 이렇게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미증시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마저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1%가량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들이 대거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안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시황 분석해보시고요. 선물 투자 매매 전략까지 함께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나눠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대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회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1시간 꽉 채워서 가득 전달을 해드릴 텐데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금융영웅 트레이더 이 시간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저희가 두 영웅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먼저 외환영웅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무보험 국가로 좀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해외 선물은 특히 또한 금융시장은 특히 예측을 하거나 예상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손실보다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S&P와 금, 또 오일로 대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전략들 가득 챙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금융영웅 트레이더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선물 진행을 하면서 저는 좀 매수 방향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10시까지 좀 상승 보이다가 그 이후에 엄청난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추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수익이 났었겠지만 이제 계속 매수로 잡고 가지고 있다가 손절 나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전전에 이제 외환용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상황,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좀 길게 보셔도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위아래로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지 않으면 손실, 그다음에 물타기 하시는 순간 이제 그 가진 만큼 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 체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영웅 트레이더 만나봤고요. 준 차장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은 이제 영웅분들이 두 분이 나와서 그런지 제가 네. 항상 좀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금융영웅님의 또 재밌는 강의도 있으니까 1시간 동안 네, 저희 채널 보면서 좀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좀 꽉꽉 채워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는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은 빨간불 켜고 있고요. 골드가 오늘은 하락세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0.96% 오름세입니다. 2,89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7% 강보합입니다. 8,82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6% 상승입니다. 13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7% 빠집니다. 1,71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9% 오름세입니다. 1.085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 오름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나스닥이 오름 이 상승 힘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0 선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금 조금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오늘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오를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약간 기대 심리라 그러나 그런 게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진 않았는데 지금 네. 여러 곳에서 막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승리했다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사실 축제는 없는데 약간 축제 분위기를 다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 곳의 나라에서 지금 이동 제한령을 푼다든지 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좀 경계심이 많이 지금 좀 누그러져 있는 사태라 지금 조금 또 경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아무튼 코로나에 대한 약간 완화 기대감에 지금 증시는 뭐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듯한 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약간 경계감도 생기는 거고 또 언제든지 또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매물도 나올 수 있는 상태이고 지금 사실 이따가 네. 법에 대한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을 좀 아껴주셨는데 아,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상품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는 중에 저희가 오프닝을 하면서 골드가 굉장히 또 급격하게 빠지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었죠. 지금은 그 상승론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 경우는 0.64%가 상승해서 24,28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0.67% 상승해서 2,89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0.1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8,74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요. 오일 턴스 파지티브 이 유가가 지금은 상승 전환을 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0.08% 상승해서 $12.79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유가 폭락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사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유가가 지금은 상승 전환을 성공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또 처음에 이제 이 뉴욕 3대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던 이유는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어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실 어떤 별다른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경제에 대한 재개 기대감 그리고 많은 정부에서 이 경제를 다시 열려는 그런 기꺼이 열려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의견들이 지금 함께 담겨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큰 이슈는 없는데 정말 이 기대감 때문으로 증시가 떠받들어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폭락하고 있던 유가가 지금은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속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준비한 첫 번째 외신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국제유가가 폭락했었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현재 시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일단은 전 세계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차는 현상인 탱크톱 현상이 심해지면서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37까지 터치를 했던 선물 가격, 5월물 선물 가격처럼 6월물 가격도 이 마이너스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CNBC의 짐 크래머 앵커가 유가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제로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전한 상태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WTI의 실물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는요. 그쪽에 있는 원유 저장고 총 합해서 8천만 배럴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5천만 배럴까지 가득 찬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나머지 3천만 배럴 수준도 이미 원유가 들어가겠다라고 예약이 다 끝난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바다 위를 떠돌고 있는 유조선에 적재된 원유들 지난 1일 기준으로 76%가 늘어나서 1억 5,300만 배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CNBC에 따르면 미국 LA에 있는 앞바다에 지금 20여 척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이 탱크톱 상태가 근접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더 이 폭락을 부추긴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최대 원유 ETF 상품인 US 오일 펀드가 6월물 선물의 전량을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유가 하락폭이 더 커졌던 건데요. 오는 5월 1일부터 이 산유국들이 감산을 진행할 테지만 이 탱고톱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서 감산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유 문제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다른 상승 재료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상승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속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요즘에 또 너무 우울한 뉴스만 전해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희망적인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불황이 대공황의 비유가 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라고 CNN이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공황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황과는 너무 다르다. 지금 상태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런 기사들이 사실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CNN에 따르면 불황이 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 2분기는 무시무시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한 분기가 지나고 나면 회복세가 들쑥날쑥하면서 점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로 첫 번째로는 연준의 무제한적인 지원을 꼽았습니다. 앞서서 미 의회도 연준과 지금 힘을 합쳐서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들을 제시하고 있죠. 이러한 안전망들이 어떻게 경제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대공황이 아닌 단순 불황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망이 맞으려면 경제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재개방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이 CNN의 전망도 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경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금까지 이 전 세계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이 경제에 투입했던 유동성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이나 6월 사이에 경제 재개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3, 4분기에는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경제가 무탈하게 다시 진행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업률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죠. 유럽의 5대 경제대국, 독일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5가지의 국가가 대규모 해고와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단기 휴직제를 시행 중인데요.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 단기 휴직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휴직제가 종료가 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실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단기 휴직제라는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를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이 직원들의 급여 60에서 70%가량을 지원을 해주는 형식인데요. 만약에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지금 유럽 지역도 슬슬 봉쇄 완화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휴직 프로그램이 함께 이 봉쇄 완화 조치와 함께 종료가 된다면 이 정부 지원도 함께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직원들의 급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5주 동안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단기 휴직제라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또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조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들의 절반가량이 3개월 안에 재정 문제가 좀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무래도 소비겠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 경제가 위축되는 이런 악순환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정부나 시민들 측에서 합심을 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포인트를 두고 관전을 해야 할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 FOMC 회의가 열리죠. 그동안 이 V자 반등을 고수하고 있었던 파월 의장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V자 반등을 포기한다면 하반기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이번 FOMC 성명은 극적인 경제 악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은 지금 이 경제 악화를 받아들인다기보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죠. 골드만삭스는 지금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까지 너무나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연준이 짚어주지 않으면 누가 짚어줄 것이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 하반기에 대한 경제 복구를 위해서 연준이 좀 움직여주길 바라는 그런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이겠죠. 일단 연준이 이 제로 수준으로 내린 기준금리 역시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유동성 기구 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도 오늘 발표를 했죠. 미국의 각 주의 지방채를 사들여서 지방정부를 지원해주는 형식인데요. 이렇게 유동성 공급뿐만이 아니라 공급 범위까지 확대를 하면서 경제를 다방면으로 지지해주려고 하는 연준인데요. 오늘 과연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두 분의 영웅님과 춘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두 영웅님들 그리고 준 차장님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지수 선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플러스권에서 머물고 있기는 한데요. 상승폭은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이 포인트들 상승폭을 거의 다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은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매도 주셨고 준 차장님 매수 주셨고 우리 금융용 트레이더 관망 주셨습니다. 하나씩 골고루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외환용 트레이더부터 전략 주시죠. 예, 오늘은 그냥 단타 대응으로 말씀드려서 하방으로 얘기한 겁니다. 저번 주 거를 한번 좀 얘기하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네. 예, 그 저번 주에 여기 왜 안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 저번 주에 S&P를 제가 맨 처음으로 하방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1차 저항선이 2762.50이 깨지면 이제 하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790.50, 그다음에 2804.75, 그다음에 2823.25, 그 99% 2860.50이 오면은 매도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보면은 올라올 때마다 제가 말했던 가격들이, 그죠? 찍고는 한 번씩 내려갑니다. 그죠? 제가 눈을 얘기합니다. 욕심을 내면은 제가 말했던 가격이 요 2860도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2836.50을 찍고 엄청 빠진 다음에 다시 이번 주에 올라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일주일 만에 한 번 온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그죠? 뭐 상방도 되고 하방도 되고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문의를 받는 거는 추세 매매를 보통 많이 못합니다. 솔직하게 개인분들이 일주일 후에 매매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23시 지금 13분 1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맞춰서 제가 매도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이것처럼 추세를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보다시피 이걸 한번 봐드릴게요. (2860) 얘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때 왔었습니다. 그죠? 이때 왔었는데 2860 99% 거기서 40틱 정도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이상을 바라보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했으면 이제 손실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기본은 뭐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잡고 대응을 분명 하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본 이유는 지금부터 한 30분 또는 1시간 또는 뭐 2시간 정도 되겠지만 지금부터 하여튼 30분, 1시간 동안은 제가 하방으로 보고 S&P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중요한 가격은 만약에 매도를 치고 대응을 하고 싶은 분들은 2904.25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2904.25
2호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좀 쳐주시고요. 또는 나는 뭐 추세로 상방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중요한 가격이 2891.75 부근인데 지금 2893.25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를 깨졌을 때 2870.50 1차 지지선 쪽에서 단타 매수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해주시거나 나는 추세로 지금부터 한 30분 1시간 동안 매도를 보겠다 하신 분들은 우에서 매도 전략 이렇게 해서 오늘 단타로 매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환영 트레이더는 일단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 오늘 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매도하는 전략으로서는 2904.25선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주셨고요. 또 단타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2870.50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챙겨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준 차장님은 오늘 매수를 주셨죠? 네, 저는 원래 계속 매도를 네. 들었었는데 오늘은 매수를 들었는데 이게 그냥 저는 아직도 약간은 조정이 올 거라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만 흐르는 물결에 약간 몸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지금 조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근데 예측은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올라 있을 때는 뭐 같이 이렇게 진짜 흐름에 몸을 맡겨서 약간 매수세로 들어가는 거는 좋다고 보지만 항상 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는 이익 실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비가 이연됐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소비가 이연되는 게 만약에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어떤 좋은 물건을 봤을 때 뭐 3일만 참으면은 그 물건을 안 사게 된다 약간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연된 소비에 대한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이렇게 뭐 나가지도 못하고 요즘 뭐 미국도 어플로 되게 잘 네,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약간 유입되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전 세계적으로 너무 코로나에 의해 너무 답답했던 마음이 이제 맞아요. 여러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계속 이동 제한령이 풀리고 하니까 진짜 코로나가 약간 끝난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저도 우리나라는 이미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도 모두 다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초반부터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간 이런 그렇죠? 말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쩌면 그게 이제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 빨리 떨어졌던 주식도 그만큼 빨리 오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근데 이제 지표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의 이제 뭐 이제 부도 사태나 뭐 실직자들이나 이런 사태들이 아직은 이렇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일반인들이 느끼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공포나 약간 불안감은 아직 증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 네. 그런 게 반영된다면은 진짜 한 번에 또 한 번의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거란 거는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약간 재미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에탄올이라고 이제 네. 바이오 원료인데 이제 네네네. 옥수수를 주 재료로 하는 이제 네. 바이오 원료거든요. 근데 이제 석유 업체들에서 이제 미국 말하는 건데 이제 석유 업체들에서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 의무적으로 약간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에탄올을 써야 된다는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너무 저유가고 남는 게 없는데 그 에탄올을 써야 하는데 이제 공장 자체도 안 돌아가니까 에탄올의 구입 자체가 줄어들고 네. 근데 미국의 이제 옥수수 시장이 되게 큰 시장인데 한 30% 정도가 이제 에탄올의 주 원료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0% 정도의 수요분이 확 없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의 주 정책이 이게 지금 증시하고 약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들어서 좀 상관이 재밌어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예. 길게 보면 있을 수도 예. 있는데 이제 트럼프의 두 정치 기반이 이제 농장하고 그렇죠. 에너지 업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농장과 에너지 업계에서 둘이 이제 양쪽으로 둘 다, 싸우고 있어요. 이제 지금 에너지 업계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의무 조항을 낮춰야지 조금이라도 공장을 돌린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 농장 지역에서는 수요가 확 줄었으니까
더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서 트럼프가 약간 좀 대선을 위한 행보의 큰 걸림돌 중에 네.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재미로 제가 상관이 있죠. 재미로 좀 트럼프의 들려드린 얘기인데 대선과 증시와도 또 그렇죠, 상관이 그렇죠. 있으니까. 뭐 그래서 네. 한번 얘기 들려드린 거고 일단 저는 매수로 약간 흐름은 잡힌 것 같은데 언제든지 조정은 염두에 두시는 게 네. 좋다.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추 차장님은 매수 의견을 오늘 주셨고, 근데 글쎄요, 증시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네요. 현물 시장이 뭐 장 초반에 크게 올려 세웠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좀 다우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경제 지표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아까 발표된 경제 지표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또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돼서 아무래도 좀 이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여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강하게 올려 세우고 있다는 점은 글쎄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좀 의구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융영웅 트레이더님은 관망 주셨어요. 네. 네. 제가 관망한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변동성이 되게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S&P 그냥 관망하시는 걸 매우 추천드리는 게 제가 S&P에 많이 데워봤거든요. 데워본 결과 이제 올라갔을 때 좀 기다렸을 때 이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 왔을 때 그때 매매하시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매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요. 네. 우선 자리 잡겠습니다. 네. 1분봉 기준 이제 2,904.75 여기를 이제 단기 이제 저항선으로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을 때 매도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분봉에서 1차 지지선을 잡았는데 2,877.75 왔을 때 이제 1차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네, 2,845.00 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게 길게 잡더라도 이게 저는 좀 길게 자리에 올 때 오면은 사고 오지 않으면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되게 좋게 받아지는 게 지금 요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2,810.00 여기를 제가 이제 좀 약간 최종 저항 지지 라인으로 봤습니다. 네.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좀 큰 하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좀 이 부분 염두에 주면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망 전략을 주셨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전략을 주셨지만 그래도 좀 매매를 해본다면 일단은 저항선 2,904.75선에서 단기 저항 여기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지지선으로는 1차적으로는 2,877선, 2차적으로는 2,845선 이렇게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외환형 트레이더가 2,904.25에서 매도하는 전략 드렸는데 조금 비슷한 그 수준에서 매도하는 이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수 선물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일이 오늘 또다시 장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1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고 올라왔는데요. 오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장할 곳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또 세계 최대의 원유 ETF죠. US 오일 펀드가 6월물을 전량 매각하는 이런 전량 매각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도 골고루 들어주셨네요. 외환형 트레이더님 이번엔 매수,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금융영웅님 관망 주셨는데 이번에도 외환형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예, 먼저 저번 주 거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는 제가 관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15.64에서 76, 16.02, 뭐 17, 이거는 월물이 좀 지난다네요. 네. 아무튼 말씀드렸더니 관망으로 했던 거는 여기서 이제 사기가 애매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계속 관망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어찌 됐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거의 다 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계속. 그런 것처럼 제가 말하는 가격을 좀 추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제 것만 뭐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것과 제 가격이 맞았을 때 좀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뭐 맨날 단순 무식하다고 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좀 자신을 합니다. 다른 거 뭐 이슈나 뭐 이론은 제가 뭐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가격면 또한 방향면에서는 제 나름대로 좀 뿌듯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참고하시되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린 건 어떻게 된다? 손절하시면 됩니다. 꼭 믿지 마시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거에 한 20분 전, 한 30분 전에 방송하기 전에 제가 가격을 적어놨었습니다. 사실 오일이 제가 13.65가 올라오면 저항선으로 얘기했는데 방금 13.69 그죠? 정확하게 13.69를 찍었습니다. 제가 30분 전에 적어놓은 가격입니다. 네. 이 가격을 왜 적었냐면 13.65가 저항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11.70 돌파했을 때부터 이제 상방으로 봤는데요. 이게 이제 30분 전입니다. 방송하기 전. 이거를 돌파하면은요. 13.65를 돌파하면은 14.12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14.12.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눌렸다가 매수 전략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좀 길게 나는 안 오면 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11.85에서 좀 길게 보겠습니다. 11.85에서 12.07 이쪽 부근에 왔을 때 매수를 하겠다. 대략 120틱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근데 나는 좀 단타를 치고 싶은 분들은 만약에 나는 좀 급하게 치고 싶다. 그래도 그 자리가 낫겠네요. 좀 안전하게 11.85에서 12.07이 낫고 지금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되 추세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오일은 상방 그리고 계속 길게 보신 분들은 13.65 분명 말했던 자리 지금 오늘 고가 딱 13.65 네틱 더 올라갔습니다. 13.65를 돌파하면은 매도를 보지 말고 계속 매수를 보고 돌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항선 13.65선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13.69 맞고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길게 보실 분들 뭐 단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의 자리는 11.85선에서 12.07달러선 여기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으니까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13.65까지 돌파를 한다면 14.12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쭌차장님은 오일은 오늘 매도 주셨죠? 네, 매도입니다. 지금 외신 캐스터님께서도 네. 말씀 주셨듯이 그 미국 최대 그 ETF죠. 네. 거기서 이제 유월물을 정산 전량 이제 청산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보니까 7, 8 거의 2분기 월물 뭐 7, 8, 9까지 뭐 다 청산은 아닌데 비중을 되게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10월, 11월 그쪽 비중을 더 높인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그쪽에서 예측하기로는 2분기까지도 전혀 공장에 대한 뭐 그런 수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이제 산유량이 지난 3주 동안 한 80만 배럴 이렇게 감소는 자연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수요분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총 재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의 공간이 한 25% 정도가 차 있는데 이게 이 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6월 초에는 이게 완전 풀 1%밖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을 기준으로 지금 중국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을 때 네. 산둥성의 이제 공장이 그 가동률이 최저점을 찍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49일 후에 이제 정상 가동률을 65%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5%가 이상 이제 공장 가동률이 돌아가는 시점이 49일 이후였다고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게 지연되는 그런 약간 좀 그 확진자 감소수가 조금 더 늦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9일보다 좀 더 늦게 잡으면은 6월 한 중순에서 7월 초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가 돼야지 공장 가동률이 65% 이상.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런 중국과의 그런 걸 비교해 본다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6월 달은 수요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5월 달에 이제 그런 폭락 사태가 나온 게 롤오버 물량이나 그렇죠. 이제 그 5월물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물 인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네. 던진 물량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재고 저장고가 부족했는데 지금은 더 없거든요. 네, 지금
뭐 배값도 저번 주에 제가 체크했을 때가 이제 3배 정도 원유 그 하루에 그 대형 유조선 빌리는 게 한 원래는 3천만 원 정도였는데 1억 원 정도 그 하루에 빌리는 배값이 한국 돈으로 1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마 더 올랐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저장소를 확보하는 거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분명히 유혈물을 던지는 물량도 분명히 5월 달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혈물을 포지션을 잡는 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원유 자체 포지션을 잡는 게 너무 위험한데 특히 유혈물은 지금 대부분의 지금 ETF나 ETN도 유혈물 거를 없앤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7월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유혈물에 대한 수요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유는 한 2분기까지는 계속 이런 수요 압박에 시달릴 것이고 일단 코로나가 이렇게 뭐 뚜렷한 완화세가 보인다고 해도 이게 공장 같은 게 한번 멈췄다가 돌아가는 데는 분명히 텀이 있거든요. 1, 2주간의 뭐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완화됐다고 해도 한 최소 1, 2주는 더 봐야 되고 길게는 몇 달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6, 7월, 8월 진짜 2분기는 원유에 대한 수요는 아주 적거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유는 당분간은 외도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시장이 뭐 경제 활동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뭐 그런 기대감을 안고 또 증시는 올라가고 하지만 유가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의 측면이 아직까지는 뭐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분간은 좀 이런 유가에 대한 좀 충격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금융영웅 트레이더님은 오늘도 관망을 주셨네요. 네. 오일이 이 며칠간 계속 하락을 보여주다가 오늘 갑자기 V자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V자 반등 보여준 거에 대해 전 처음에 이거를 좀 상방 매수 전략으로 해야 되나 이제 단기적인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로 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좀 약간 길게 봐서 이제 오늘 좀 길게 보시면 이제 좀 중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10달러 선이 이제 8시 50분 이때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그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좀 관망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체크를 앞서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외신 도우미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에 준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탱크톱뿐만 아니라 지금 원유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년 전 29,000달러 이제 VLCC 이제 빌리는 값이 그랬는데 지금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저장할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는 만큼 이제 좀 길게 봤을 땐 하방으로 보시되 저는 좀 오늘 단타적으로 봤을 땐 이제 매수 상방이었기 때문에 저는 관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제 3분봉, 5분봉을 봤을 때 이제 12.06 왔을 때 이제 좀 저는 지지선으로 보고 이제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길게 이제 10분봉에서 이제 14.10 왔을 때 이제 저는 1차 저항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15분봉 했을 때 이제 14.96에서 이제 좀 많이 조금 떨었는데 92에서 96 사이 왔을 때 2차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30분봉 했을 때 이제 16.50에서 40 사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저는 좀 최종 저항선으로 봤습니다. 여기 넘어서면 좀 이제 계속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거래를 안 하셨으면 해서 네. 이제 저항선 마지막까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관망 의견 주셨지만 뭐 지지와 저항 좀 확인을 다시 해본다면 지지선은 12.06선 여기서는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저항선도 단계적으로 드렸고요. 최종 저항선은 16.50선이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면 이제는 상방으로 좀 방향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일까지 한번 저희 짚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다리고 있는 순서가 있죠. 우리 금융영웅 트레이더님의 막간의 강의 오늘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도 보조지표 하나, 경제지표 하나 이렇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들어볼까요? 예, 바로 시작되네요. 네. 자, 오늘은 보조지표 중에서 엔벨로프 그리고 경제지표 중에서는 연준과 관련한 이 FOMC 회의와 관련한 이야기들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벨로프 좀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제 좀 비슷한 지표 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가 있는데 이 두 지표 사이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이 뒷부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엔벨로프 같은 게 이동평균선을 이용했고요. 똑같이 이제 볼린저 밴드도 이동평균선 이용했다는 점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상한선, 지지선이 좀 약간 다릅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를 이용했던 반면에 엔벨로프는 이제 퍼센트 테이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상한선에서 N1의 평균선, 그 다음에 N1의 이동평균선 곱하기 M, 이걸 변수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거 보통 21선, 그 다음에 20%를 기준으로 사용하고요. 이제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21, 20%니까 이 부분 좀 체크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와의 차이점은 이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는 점.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컸을 때 좀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위아래로 항아리가 좀 나온 점 이렇게 되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렇게 위아래로 볼록인 형상인데 엔벨로프 같은 경우엔 좀 약간 평행하게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퍼센트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음에 엔벨로프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엔벨로프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제 상승 추세일 때 이제 중심선에서 매수할 때 이제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전략과 이제 하방 추세일 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중심선에선 매도하는 추세. 그다음에 횡보세에선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엔벨로프에서 좀 보실 때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 워낙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이럴 때 좀 맞지 않은 경향이 보여주죠. 근데 보통 때 보시면 여기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거나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면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엔벨로프.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빠지는 경우 있기 때문에 꼭 손절 라인 지정해 두시고 하시면 엔벨로프가 매우 도움이 되는 보조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네, 경제지표. FOMC 연준 금리 결정 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경제지표로 집어넣었는데요. 이제 발표 기간 같은 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발표를 하고요. 위원들의 금리 수준을 이제 표결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 자체가 이제 통화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저축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랑 다르게 이제 차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발표 지수 같은 걸 같이 갖고 왔는데요. 이제 금융위기 때 미국 금융위기 때 거의 제로 금리였습니다. 이제 똑같이 제로 금리를 했는데요. 이제 연준 이제 금리 결정 자체가 보통 1개월 반에 한 번씩 이루어져서 1년에 약 8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코로나 관련해서 되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만 2번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이제 1.75%에서 1.25%로 이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죠. 이때 이제 전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이 100틱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16일에 이제 제로 금리를 선언합니다. 1.25%에서 0.25%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벌써 금리를 다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좀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인하했을 때 좀 달라지는 점 체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을 이제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제 물가 안정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반면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좀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달러 가치를 하락하게 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위주로 진행했다는 점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금리 관련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짤막한 미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네, 다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막간 강의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보조지표 그리고 경제지표는 FOMC 미 연준의 FOMC 회의와 관련한 내용들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골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프로그램 초반에 강하게 좀 하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좀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700선이 그래도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세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영웅님들은 매도 그리고 우리 준 차장님은 골드는 역시 매수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먼저 외환용 트레이더님 전략 주시죠. 예, 저번 주 거랑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금 상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1685.7에서 최대 1679.3 사이에서 매수를 시켰습니다. 그때 1683.50까지 왔었습니다. 예, 1679.30까지는 안 왔겠죠. 이 중간에 왔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의 1000틱이 올라갔습니다. 1000틱이 하루 이틀 만에 2, 3일 만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 매매 성향이 뭐 한 30분, 1시간 또는 2시간 안에 뭐 단돈 10만 원 또는 100만 원, 1000만 원 벌고 끝내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한 계약, 두 계약 들어가서 길게 갖고 가는 스타일인지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뭐 해외 선물신 1, 2, 3 보시다 거의 풀배팅 치고 단타로 치고 뭐 10분이든 1시간에 해서 뭐 1000만 원이든 뭐 5천만 원이든 손실도 날 때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딱 끝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추세 매매는 사실 주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주식은 대한민국 주식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방송에서 우리 회원들한테 카카오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2만 원대에 오면은 사라. 그때 3월 중후반 때 12만 7,500원 찍고 거의 지금 20만 원이 갔습니다. 네, 네. S&P랑 또한 우리나라가 조금 다를 수 있던 이유가 제가 그때도 한 말씀 미국 주식을 저는 솔직히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사지만 대한민국에서 추천할 주식은 카카오처럼 금도 추세 매매로 하실 분들은 길게 갖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단타 매매는 사실 되게 힘듭니다. 금이. 어찌됐든 저번 주에는 상방으로 얘기했고 지금은 왜 매도를 이게 똑같은 시간대인데 한 10시 2시 45분 그러니까 방송하기 한 15분 전이었죠. 네. 이때 사실 제가 또 가격이 뭐 지난 얘기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1720에서 1722.30 오면은 매도를 했는데 여기를 딱 찍고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을 아까 추세 매매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매매하지만 단타로 할 때는 다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매도 전략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방송을 보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을 매매를 하시는 분은 실질적인 회원이기 때문에 대응을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을 하시고요. 네. 맨날 지나다 보니까는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는 제가 생방송 실시간 방송으로도 하니까는 오셔서 들어주시면은 이 가격대를 미리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방송은 어쩔 수 없이 뭐 22시 50분부터 방송하다 보니까는 타이밍이 맨날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을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은 올라왔을 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720점에서 1722.30, 50 사이에 왔을 때 매도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수익은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까 짧게는 10틱에서 한 40틱. 아까 지금 S&P도 좀 사실 가격은 안 왔지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방으로. 제가 이제 가격을 하나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간 방향도 S&P도 지금 빠지고 있죠. 이 정도 수익 났으면은 만약 매도 치신 분들은 좀 청산하고 네. 기다려주는 전략 아니면 추세하실 분들 길게 갖고 있는 손절을 한 89틱 잡고 길게 갖고 있는 전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대응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는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고요. 1722.30선. 이 선을 아까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이미 지나가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는 좀 미리 받아놓을까 봐요. 네,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분 정도 시간이 1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금융영웅님 마지막으로 좀 골드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도 되게 비슷하게 뷰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9시 40분에 올라왔다 찍었기 때문에 저도 단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왔을 때 매도 자리 네.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3분봉을 했을 때 이제 1722라인선 네.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1차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분봉 이제 1732.0 왔을 때 2차 저항선으로 보고 이제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 진행하시면 이제 조금 더 기다리는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매매라고 이야기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1722선 그리고 2차적으로는 1732선 이렇게 자리 주셨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매매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세 분과 함께 이 시간 꽉 채우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갔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행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Here we are, don't turn away now.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